관상은 사이언스다. 아이한테는 자연분만이 좋다. 견과류는 뇌에 좋다. 쓰레기 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 맞아, 넘어가고 깨져, 있어요. 깨져버렸어. 속이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상식과 편견이 깨지는 알면 이득과 함께하고 진짜 계십니다. 알면 이득이네요.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당신은 과학적인가요? 비과학적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유사과학적인가요? 과학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헛소리? 과학인 척하는 괴담 혹은 속설. 그 실체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알면 이득, 오늘의 주제는 유사과학, 과학인 척 하기는. 네, 오늘의 이득되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 과학 아닌 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걸 바로잡기 위해 책까지 여러 권 낸 분인데요. 자, 박지훈 과학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과학 책 쓰고 강연하는 박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예.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가장 좀 핫한 거, 뭐 MBTI. 아, 거의 이제는 이건 믿는 진실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네. 이것도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다원 선배는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관상은 사이언스다. 관상은 예. 과학이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침대도 과학이죠. 아, 침대도 과학이다. 살짝 아재 개그 냄새가 납니다. 관상은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 이건 아니었네요. 이것도 그러면? 아니에요? 네. 유사과학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슈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 번역이 돼서 유사라는 말이 붙어서 과학은 아니지만 어쩐지 과학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를 직접 보면은 이거는 가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죠. 가짜 과학. 예. 또는 정크 사이언스라고 해서 쓰레기 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린 그 유사과학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말하는 게 유사과학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애용을 하는데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 있잖아요. 예. 그게 독소를 빼준다. 거짓말입니다. 아, 잠시만요. 효과 있는 것 외국에 같았는데요. 있어요. 그거 2+1 할 때 제가 막 아니. 10장씩 쟁이고 이랬거든요. 우리 몸의 피부는 네. 그렇게 독소가 빠져나올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건 땀이잖아요. 네. 그 땀에 같이 나오는 성분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발바닥에 패치 붙이면은 땀이 좀 더 잘 빠지는 정도일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되게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인데요? 아니, 그거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고 맞아요. 발도 편안하고. 이거는 아니 뭔가요, 그거는 그거? 이제 발바닥에 다른 기능을 할 수는 있겠죠.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뭐 몸에 이제 어떤 기능이 이제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발바닥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온다. 만약에 독소가 빠져나올 정도면은 발바닥을 통해서 피도 빠져나와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오, 맞아. 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사실이죠.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선풍기 틀고 자면 네. 죽는다고 해서 아, 저는 항상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네. 선풍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선풍기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이었다는 선풍기로 건가요? 사람을 죽이려면 태풍 한 10배쯤 이력이 돼야지 죽죠. 왜냐하면 네. 이 얘기가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이제 사방이 다 갇힌 방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만 계속 이게 선풍기로 예. 인해서 뭔가 작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제 해롭다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완전히 꽉 막힌 곳에서는 네. 근데 선풍기를 안 틀어도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죠. 선풍기를 튼다고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는 건 그걸 아니에요. 뭔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전혀. 오히려 선풍기를 틀면 순환이 되니까 내가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내 주변에만 있던 게 사라지겠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방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서
생기는 부작용은 딱 두 가지인데요.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거. 그다음에 전기세 많이 나가는 거. 이 방송을 꼭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네. 저 선풍기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예. 좋겠네요.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예진 씨가 이번에 다시 하나 또 던져주세요. 네,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그 임산부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렇게 제왕절개를 할 것인지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임산부들의 몸이 안 좋은데도 무조건 아이한테는 자연분만이 좋다라고 예. 강요를 하셔서 예. 이게 또 산모들이 고생을 했던 그 예.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유사과학에 속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가 뱃속을 나올 때 겪는 고통이 일생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산도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네. 그 아이 머리보다 훨씬 작거든요. 이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면서 아이가 그 속에서 거의 탈골될 지경으로 움직여야 돼요. 엄마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그래서 아마 그 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기억을 다 잊어먹게 만들지 않았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제왕절개가 아이 입장에서는 훨씬 덜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인간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네. 있지만은 산모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제왕절개를 할 정도로 그게 아이한테 영향을 안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면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제왕절개가 맞는 거고 이것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어떠한 특별한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분명히 물이 아닌 뭔가 입에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각자가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의 내가 문제예요? 마신 물이 생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시럽 안 네. 들어간 네. 아니면 카라멜 마끼아또였냐 아니면 아니었던 것 물만 먹기가 아쉬워서 물과 함께 치즈케이크나 스콘을 먹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없이 물만 먹어서는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체중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저도 이런 거는 또 들어봤어요. 뭐 견과류는 뇌에 좋다. 그래서 아. 견과류를 뭐 많이 먹어요. 뇌와 닮은 견과류를 또 먹어야 된다. 예, 네. 호두. 견과류가 머리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모로 몸에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많이 먹는 거는 사실은 별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으로 이제 견과류를 좀 챙겨 먹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먹고 끝이에요. 호두는 하나 정도. 그 정도면 우리 몸에 충분하고요. 그게 많아지면 결국 지방 많이 먹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뭐 생각들, 과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혼란스럽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던진 네. 것 중에 정답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정답을 한번 던져볼 예. 때가 온 것 같아요. 콜라겐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이 콜라겐 화장품은 단백질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그걸 네.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과학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콜라겐 솔직히 화장품에서도 바르는 거 말고 캡슐형, 알약형, 젤리 맞아요. 네. 피부에 붙이는 거 굉장히 종류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어요. 아, 생성을 하나요? 예.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쵸, 거는 그쵸. 다 만들어요. 콜라겐을. 그리고 재료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컵라면만 먹는다. 내가. 그러면은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성에 대한 그 비율이 떨어진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결될 건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어때요? 있는데. 예. 바르는 거는 더더욱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발바닥 패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콜라겐이 피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의사분들이 콜라겐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겉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주사를 가지고 안에다가 주입을 해요.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특별히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궤혈병에 걸린다. 그렇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게 콜라겐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잇몸에서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결국 콜라겐 먹는다고 뭐 따로 뭘 사 먹는다, 이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하다못해 음식 중에 콜라겐 많은 게 닭발, 뭐 도가니, 족발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결국 먹으면은 콜라겐 먹는 게 아니라 지방 먹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맛있으니까 저는 먹습니다만은 어쨌건 맛으로 먹는 거지 콜라겐 섭취를 위해서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독소 뺀다고 또 해독 주스, 과일이나 뭐 야채 갈아서 먹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해독 주스 레시피를 인터넷에 쭉 쳐보시면 결국 이게 뭐냐면 야채 삶은 물에다가 과일 주스 섞은 거예요. 어차피 드실 거면은 네. 굳이 고생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트 가서 야채 주스랑 과일 주스 사서 섞으면은 그게 해독 주스랑 똑같은 거예요. 해독 안 되고요. 해독 주스 이름은 있지만 해독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드시는 분들도 해독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은 다이어트용으로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나물이나 김치가 더 좋습니다. 결제 취소해야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다이어트에 그러니까요. 대한 지식이 지금 다 와장창 무너지고 있어요. 깨져버렸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상식과 편견이 깨지는 알면 네. 이득과 함께하고 진짜 계십니다. 알면 이득이네요. 네. 알았으면 정말 더 이득이었을 텐데. 그래서 과학의 탈을 쓴 대국민 편견. 우리는 왜 유사 과학에 푹 빠져드는가? 오늘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토크를 하면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유사과학이 이 마케팅, 홍보와 진짜 참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 맞아요. 해독 주스도 그렇고요. 콜라겐 제품들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저희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오긴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뭐 7월에 거의 매일 비가 올 예정이다. 뭐 맞아요. 사흘 빼고 다 비다. 저 그래서 네. 장화도 사고 뭐 레인 이거 코트도 코트 사고. 그쵸.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네.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게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마케팅으로 또 활용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단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3일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중기예보는 10일 정도가량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한 달 날씨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마케팅에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20세기 들면서부터 과학이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종교가 가지고 있던 권위를 과학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게 과학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 또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 기댄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은 이런 과학에 기대해서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굉장히 빈약한 얘기도 하고 아예 근거가 없거나 거짓말인 얘기도 하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슈 중에도 이런 건강식품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에 좀 쉽게 속는 걸까요? 옛날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열경관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속는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속이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아까 저는 우리 나실 캐스터 얘기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4일 빼고 다 비가 온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이건 기상 캐스터로서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데라고 느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이제 또 공신력 있는 YTN 기상 캐스터로서 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닙니다. 저 같은 어떤 이제 바보 구매자들을 위해서 나무실 생각을 왜 못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궁금하네요. 이제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뭐 이게 사실이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견해가 어떠냐. 저는 이걸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보는 단기 예보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멀게 있을 미래 예보는 어느 정도 그냥 추측?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라고만 파악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또 비가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케팅이 먹혔나? 완전히 틀린 말은 네, 아니었네요. 틀린 말은 그러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뭐 유사과학도 있나요? 대부분의 유사과학이 다 황당하긴 한데요. 전직 미국 대통령이 네. 기후 위기가 거짓말이라고 했던 거. 기후 위기는 이미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도 안 네. 믿겨지는데요? 예.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기후 위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후가 뭐 이제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실제 검증을 해보면은 다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네. 그 언론에도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지금 기후 위기를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10년 전 뉴스 찾아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에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좀 부담스럽지만. 네.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얼굴 비율이 어떤가요? 비율이요? 네. 비율 뭐 비대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음. 아니 근데 네. 나시를 이렇게 좌우 이렇게 왜 상하 이렇게 봤을 때 네. 우리가 황금 비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오, 네네. 근데 대칭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황금비율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황금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에이, 아니요? 김태희 씨가 황금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황금비라는 걸. 네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데요. 유명한 황금비의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파르데논 신전, 두 번째는 모나리자, 그렇죠. 세 번째로는 다비드상, 그리고 네 번째가 피라미드인데요. 이 네 개를 다 조사를 했는데 1대 1.68 어쩌고저쩌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라미드.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이 주춧돌과 높이, 가로, 세로 이런 걸 다 실측을 해서 계산해 보면 황금비가 안 나와요. 황금비가 누군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비율 얘기하셨는데 우리 네. 맨날 하는 비율이 뭐 8등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8등신이 어떻게 1.1대 1.69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이게 황금 비율이야라고 누군가의 그냥 생각과 예, 자기가 그렇죠.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냥 그 부분을 예, 그만큼 주관적인 거라면 예. 우리 나실 선배도 그렇고 다원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우리 또 작가님도 그렇고 각자가 다 황금비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애교 수준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과학도 아니면서 그럴듯한 이론으로 대중들을 속인 유사 과학도 있었으니 비과학을 과학으로 포장해 맹신한 사람들, 다름 아닌 역사 속에서 살펴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살펴볼 텐데 유사과학을 맹신하게 한 사례가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유사과학. 네, 이 역사로 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역사까지 안 가도 저는 제 삶 속에서 굉장히 맹신하던 것들이 많아서 뭐 네. 문지방 이렇게 넣으면 안 네, 된다, 넣으면 안 밟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칼같이 지켰거든요.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는. 근데 뭐 그런 이건 것들. 일상에 있었던 일이고 역사 속에 보면 또 되게 뭔가 종교적인 이런 느낌의 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소개를 좀 제가 잠깐 해드리면 20세기 초에 서구 과학에서 우생학이 과학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갖춘 시민들로 나라가 구성이 돼야 한다라는 이론인데 그 대표적인 게 다 아실 거예요.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 네. 이게 이제 우생학을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이 그러니까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뭐 이걸 토대로 뭐 동성애자, 장애인, 뭐 유대인들 다 이렇게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었고요. 예. 이런 우생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였다고 봐야 될 거예요. 피부색이 검다, 희다 또는 머리가 금발이다, 흑발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색이 더 좋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민족이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는 거를 내세워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이 유사과학의 맹신의 아주 정말 나쁜 최악의 사례라.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 기원 중에 하나가 골상학이라는 건데요. 골상학이요. 두개골을 가지고 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이거 하죠? 그거 아닌가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너 머리 작으니까 얼굴 작으니까 머리 나쁠 거야 막 이런. 뇌가 작아서? 작으니까 뭐 뇌가 요만해 막 이런 얘기.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앞통수가 튀어나온 앞장구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럼 뭐 머리가 좋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과학으로 만든 게 이제 19세기 서양인데 정확하게 유사과학을 만든 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마에서 코까지 내려오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이 이렇게 수직에 가까우면은 더 진화된 민족이고 이게 옆으로 기울면은 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가장 수직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안족이나 영국, 그다음에 북유럽인 같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약간 옆으로 내려온 게 라틴계, 남유럽 사람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황인종, 더 내려가면 흑인종, 이게 더 내려가면 침팬지. 그래서 침팬지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아리안족이 가장 진화된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나머지 대륙의 이제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는 거를 정당화한 논리거든요. 그냥 인종적으로 차별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 학이 붙어가지고 우생학이든 예. 뭐 이 골상학이든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학자만 붙으면 되게 그렇죠. 있어 보여요. 맞아요. 학문일 것 같고. 네. 정말 이게 대중들이 혼돈을 경험하기에 너무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죠. 아. 만든 사람들도.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뭐 친일파라는 예. 것도 무슨 뭐 유사과학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자연이 약육강식인 것처럼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쨌거나. 식민지 그런 예, 상황에서도 비슷한 거다. 그렇죠. 사실은 힘 세다고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회 진화론의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또 뭐 일본의 제국대학인가 뭐 이런 데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진화론을 흡수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본하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우리 운명과 그다음에 일본의 운명은 동일하다.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한 것에는 이런 사회 진화론 같은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좀 비과학적이라든지 비상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들어져 있는데 우린 그거를 좀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는 아주 획기적인 게 있죠. 뭐요? 알면 이득을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네. 거. 네, 역시 사장님. 네, 오늘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항상 유사과학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 흥분도 되고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고 이러기도 한데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속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속이려고 드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이없는 속설 같은 거 있잖아요. 선풍기 틀면 죽는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유사과학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알면 이득을 좀 더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네. 홍보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알면 이득 유사과학 과학인 척하기는 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이사가.